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프론트단의 그 프레임워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 앵귤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앵귤러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현재 제가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또는 DOM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강의를 다 올리고 나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앵귤러라든지 또는 JSP 또는 스프링이라든지 또는 ASP.NET 또는 장고 플랫폼을 이용한 파이썬을 이용한 웹 개발 등등 요구하신 분들이 계셔서 입문자들 위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하고 나서 개발자들 위한 현직에 있는 개발자들 위한 강의를 하게 되면 조금은 너무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현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입문자들 위한 것과 그 다음에 현재 개발자들 위한 프레임워크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앵귤러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배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앵귤러라고 하는 녀석의 그 시작점은 어떻게 됐고 또 앵귤러라는 녀석을 배웠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탄생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앵귤러라고 하는 녀석의 그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탄생 배경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앵귤러라는 녀석을 알기 위해서는 앵귤러 JS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앵귤러 JS는 앵귤러의 1점대 버전이고요. 앵귤러는 2점대 버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앵귤러 JS의 2점대 이상. 그러면은 같은 녀석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은 녀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름부터가 달라졌잖아요. 앵귤러인데 원래 있던 프레임워크의 1점대 버전은 앵귤러 JS잖아요. 그래서 JS가 빠졌다는 얘기는 앵귤러라는 녀석은 더 이상 자바스크립트에 국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버전업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일단 앵귤러 JS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프레임워크들, 리액트라든지 뷰JS들은 다 여기서부터 나온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처음 나올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녀석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가 웹 개발이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문서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서버는 문서를 제공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문서가 다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특정 데이터가 달라질 경우에 그 달라지는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요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페이지를 주니까 얘는 페이지를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문서를 제공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다 갱신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화면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상태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신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페이퍼를 보는 형태의 웹 개발이 주된 주류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페이지가 다시 요청되면은 당연히 페이지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던 것이 2000년 초반부터는 AJAX라고 하는 기술적인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페이지를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만 요청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요것만 달라지고 페이지 내용은 전체가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요청하는 방식으로 요청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으로서 데이터가 오겠죠. 이때 오는 데이터 형태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올 수도 있겠고 단일한 숫자 하나만 올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데이터가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분자들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XML이었어요. XML. XML을 받아가지고 그 XML을 파싱해서 데이터를 꺼집어내서 화면에다가 갱신하기 위해서 다큐멘트 개체를 조작하는 능력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페이지 요청이 아니라 데이터를 요청함으로 해서 우리는 프론트 개발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XML이라는 녀석을 비동기적으로 요청하게 되죠. 어싱크로너스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XML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DOM이라고 하는 다큐멘트 객체를 조작을 해서 화면을 갱신하는 그 전체적인 기술을 우리가 줄여서 AJA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JAX는 자바스크립트도 담겨져 있고 데이터 요청 기법도 담겨져 있고 XML이라는 녀석을 파싱하는 것도 담겨져 있고, 물론 XML은 상징적인 거고 JSON이라든지 기타 등등 파일, 기타 등등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 조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기술을 총망라한 용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AJAX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그 당시에는 웹 2.0이라는 녀석과 관련돼서 그 기술 총망라한 것을 정의한 사람이 오렐리 회장인데, 어쨌거나 역사적인 얘기하다 보면 또 강으로 흐를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받아서 화면을 갱신하는 기술이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편하지만 개발자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것에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요청해서 데이터 가지고 화면을 갱신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또 그걸 주로 이용하는 그런 선두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은 이제 브라우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자체가 하나의 OS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되면은 현존하는 운영체제들, 윈도우즈라든지 맥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브라우저에 가려져 가지고 어떤 OS를 쓰는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기반의 OS, 브라우저가 뭐냐라고 하는 것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는, 그래서 크롬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디바이스 또는 어느 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일화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꿈이 크죠. 기존 OS를 다 갈아엎게 되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구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뭐냐면은 페이지는 한 번만 요청하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갱신하게 하다 보니까 용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페이지는 한 번만 요청하다 보니까 싱글 페이지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론트 단의 개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SPA라는 용어가 잠깐 있었죠. 요즘에 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구글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돼요. 그래서 그 진행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피드백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한 화면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 자바스크립트로 다큐멘트 객체를 조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현할 때 다큐멘트 객체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피드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툴킷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코드 라인이 17,000라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노가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라이브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앵귤러 JS예요. 그걸 2주 만에 만들어서 다시 피드백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1,500라인을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수백 개의 구글 프로젝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팬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냐면, 일단 만약에 검색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눌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XHR 이용해서 AJA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격에 있는 그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받게 될 것이고, 데이터는 JSON이나 XML이나 HTML 등등의 문서 포맷을 가지고 날라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게 남았냐면은 이걸 가지고 화면에 다큐멘트 객체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입히는,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은 우리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것, 또는 코드 라인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어딜까요? 1번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는 부분일까요? 2번 여기 XHR 이용해서 데이터 유출하는 부분일까요? 3번 이걸로 전달된 녀석을 파싱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그 파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갱신하는 것이 코드를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4번이죠. 이 부분이 전체 코드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죠. 거의 9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보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냐?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짜증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단조롭고 반복적인 코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앵귤러 JS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앵귤러 JS라고 한 녀석을 이제 선을 보이고 나서 유튜브에다 올려놨고 또 여러 가지 소개를 계속 하죠. 오프라인의 사람들 만나면서도 앵귤러 JS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MVW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가 MV라고 하는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MVC, 그 다음에 MVVM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화면을 갱신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생산성을 높이고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방법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앵귤러 JS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MV로 시작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 쓸 때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귤러라는 이름은 세밀에서 말했던 것처럼 엘리먼트 갖고 있는 그 꺾음새가 이제 앵글인데요. 그 앵글로부터 유래돼서 앵귤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앵귤러 JS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떤 부분의 코드를 더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그거는 앵귤러 JS 이전에 그 방법론이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이거는 윈도우 프로그램 형식을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인데요.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런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코드는 대부분 다큐먼트 객체를 가져오거나 다큐먼트 객체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실질적으로 다큐먼트 객체를 조작하는 것을 빼고 업무적인 그런 비즈니스적인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 코드에서 업무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덧셈이죠, 덧셈. 덧셈이니까 요만큼이겠네요. 이 전체에서 딱 요만큼. 결국 업무적인 부분은 이만큼인데 그것을 화면과 결부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많은 코드가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앵귤러 JS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큐먼트 캐치를 조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이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큐먼트 캐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라이브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만 가지고 이 정도 코드를 가지고 계산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바로 그것이 앵귤러 JS의 힘이고요. 앵귤러 JS가 모델을 삼고 있는 패턴이 MVV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패턴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MVC라든지 MVVM 이런 등등의 패턴 또는 방법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MVC라든지 MVVM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